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이 대변화를 예고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린 날입니다. 바로 5.16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는 5.16 혁명 제60주년을 맞이하여 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를 되돌아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대국민 토크쇼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설의 복서 국민적 영웅이신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으로 박정희 대통령 연구 전문가이시고 진실화해의 상임위원으로 계신 김강동 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젊은 층을 대표하고 있는 젊은 유튜버 청바지 TV의 김신혜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 홍수환 회장님부터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리에 제가 있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74년도에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고요. 또한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그 복싱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김기수 그분을 대한민국 초대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김기수 선수의 카퍼레이드를 보고 이대로 대를 물렸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초대받게 됐는데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강동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부터 60년 전 오늘 1961년 5월 16일 인류사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의 일대 변혁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고 근현대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든 자료, 모든 기록, 모든 통계를 보면은 1961년 이후에 펼쳐진 30년, 1961년 이후에 펼쳐진 60년, 올해가 딱 60년이죠. 30년을 기록으로 보든 60년의 기록으로 보든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적이 5,000년 역사에 없습니다. 또 그것은 세계사의 모든 기록을 다 보더라도 적어도 2천만 이상의 인구가 30년 만에 혹은 60년 만에 이런 문명사적 변화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1961년 5월 16일부터 시작된 인류사적, 민족사적 대변혁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60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에 영광이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신혜 대표님.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81년생이고요. 할머니께서 23년생이신데 할머니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를 이 아이들 세대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만 해도 이제 할머니 왜 이렇게 할머니 전쟁 안 나. 그냥 이제 그 시대 갔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전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또 할머니 동네에 그 땅을 파서 사람들을 다 포승줄을 묶어서 총으로 쏴서 다 그런 얘기들을 매일매일 들려주셨어요. 그게 저하고도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야기를 막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이 선생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잘라갖고 들어가라고 해야 재미있대. 그래서 내가 이게 왔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사실 네. 그 6.25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아, 났으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는 6.25는 우리 엄마의.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음. 그대로 기억나는 거고 나이 72입니다. 제가 아. 72이 먹을 때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그럼요. 그래서 정말 그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왜? 남이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왜? 우리 엄마 아빠. 난 태어났을 때 내가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이면 태어났을 때 1917년 일장길 봤으니까 내 나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분을 또 좋아하는 게 그분이 너무 머리가 좋으셔. 저는 그래서 쭉 권투 네. 끝나고 나서 강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군대에서도 예, 강의하셨다고. 그래서 이 구미에 가서 특히 그 금호대학에 가갖고 강연을 할 때는 꼭 이 생가,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꼭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랬는데 사실 그 2평 남짓한 그 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 세계에 또 그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한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한 그 자랑스러운 이 한국인은 네. 제가 뭐 요새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리더가 리더답지 않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리더를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일제시대에 태어난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만주 군관사관학교에 가서도 공부하셨고 전쟁도 치렀고 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니까 정주영 회장님한테도 자네는 이걸 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도 당신은 이걸 하고 박대준 그분에게는 포항제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리드했으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심혜 예. 대표님은 맞습니다. 아까 진짜. 예, 맞아요. 저기 할머니가 네. 어디서 그런 경험을 천안. 천안 네, 지역에서. 천안에 시집을 오셨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할머니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는 것이 너무 아까 충격이어가지고.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소개 말씀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니까 오늘 뭐 우리 홍 회장님을 비롯해서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애 대표님 인사 말씀 네. 마무리해 주시고 바로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네.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됐고 네. 또 할머니 유언이셨습니다. 너만은 역사를 바로 알아라. 그러고서 에이 할머니 역사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새 아이 엄마인데요. 지금 두 아이의 오늘 사회 수업을 줌 수업으로 제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박정희를 가르치고 있어요. 박정희는 독재자다. 그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 할머니는 이미 예측을 하셨구나. 이 세대가 앞으로 내 자녀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 손녀딸 세대가 안 바뀌면 이 다음 세대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박정희 대통령 토크쇼를 갔다 오는데 알지? 박정희 대통령 누구야? 했더니 학교에서는 독재자로 가르치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좋은 대통령.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알면 돼. 지혜롭게 살자. 알고 있으면 돼. 그렇다고 시험 문제 그들이 그렇게 쓸 때 답은 쓰고 대신에 너가 잊지 않으면 돼. 그래서 저희 세대가 반드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감사함 그리고 이 60년 된 시점에 정말 이렇게 먹고 살고 풍요롭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을 알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말씀들부터 뭐 심상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시작에 앞서서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예, 5.16 혁명 바로 그날의 뉴스였습니다. 네. 일단 5.16 혁명 제60주년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5.16 혁명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혁명의부터 조금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옆에 계신 김 위원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이라는 저서입니다. 여기 제 앞에도 여기 책을 이제 비춰놨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또 그다음 또 그때 당시에 나라정책연구원으로 원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김강동 원장님 저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상황하고 또 5.16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낫을 들고 별을 베고 계시죠. 예. 막걸리를 드셨죠. 예. 그리고 아래는 이제 공장 건설, 산업 단지 건설을 하면서 그 관련된 기획 계획을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진을 제 나름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1948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건국한 지 2년도 안 돼서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3년간 민족의 대참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3년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정비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건국하고 전쟁도 끝나고 새로 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겁니다. 빈곤은 그대로입니다. 가난은 말할 것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회는 무질서한 겁니다.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한다, 새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무질서는 심화가 되고 정부는 무능하고 빈곤은 계속되고 가난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국 이후 12년 만에 우리가 맞이한 나라였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 펼쳐진 형상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막걸리 한 잔 노래 아세요? 영탁이란 막걸리도 나왔습니다. 건데 막걸리. 나는 그 노래를 꽤 유심 있게 봅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황소처럼 일만 했어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정말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나 뭐 50년대나 1900년대나 뼈 빠지게 아침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10시 11시 등잔불에서 잘 때까지 일을 하고 길쌈을 하고 밭을 메고 소를 가서 일을 해도 이 민족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가난의 대물림. 예, 바뀌는 것이 없는 예, 겁니다. 가난의 그러니까 악순환.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일해봤자 예. 아무런 거 없으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바뀌는 게. 그래서 4.19가 일어났는데 4.19 학생이라는 신분이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에 결국에 가장 당시에 전쟁 이후에 엘리트의 집합인 군이 예. 그리고 강력한 조직을 갖춘 세력이 예. 그 다음에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이 힘과 조직과 엘리트로 구성된 군이 민족적 과업에 예. 뛰어든 것입니다. 무질서를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고 가난을 물리치고
무능한 정부를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로 만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민족적 상황에서 빈곤과 가난을 끊어보자라고 출범된 것이 1951년에 5.16이고 61년. 네, 예. 1961년에 예. 5.16이고 예. 이 5.16 이후로 모든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다른 나라가 시작된 거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예. 향유하는 거고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진보적 사상 그 언론지 사상계입니까? 장준하 선생님 거기도 그렇고 고려대 학생신문에서도 그렇고 이 혁명을 지지하는 그런 뭐 글도 쓰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대부분 뭔가 간절히 바라던 게 일어났구나 하는 말할 것도 그런 없죠. 상황이 말할 같던데 것도 보니까요. 없죠. 예.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박수 쳤는데요. 뭐. 저는 그 육군 사관 생도들이 남대문 앞으로 행진할 때 거기 예. 거기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예. 아니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예.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올 것이 왔다. 예.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무능하니까. 예, 아주 없을 때 5.16으로 우리는 섰고 그렇죠. 아주 많았을 때 지금 정부는 다 예. 썼고 그게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얘기는 예, 예. 본인들의 무능과 부패와 통제 불능 상황을 이미 인정한 그러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당시 그 지식인들인 장준하, 뭐 예. 함석헌 예.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음. 학생은 잎이고 예. 5.16의 군인은 이 혁명의 꽃이다. 음. 그 잎과 꽃이 어우러져야 예. 열매가 되는 거고 이 예. 열매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 근대화의 상징적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예. 당시 사상계나 장준하나 예. 함석헌 옹의 얘기입니다. 음. 당시 서울대 그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고려대 학생회도 5.16 이후에 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이 5.16을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조국 재건의 길에 들어서기를 염원한다라는 성명서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그때 몇 살 때예요? 몇 년? 1961년 61년도. 태어나기 20년 전이에요. 저는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런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이 이제 압축된 게 이보면 혁명 공약입니다. 혁명 공약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제가 혁명 공약을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를 좀 살려서 낭독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네. 구절들 한번. 네, 목소리가 음미해 좋은 주시기 사람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톤으로. 예. 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 대통령 네. 옆에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둘째, 섭득섭득합니다. 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대패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연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뭐 아닙니까? 평소에 또 워낙 우리 아. 대통령 근무하다 보니까.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 군사혁명위원회 이 혁명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공약을 이렇게 낭독한 이제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5.16 혁명 당일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장도용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서신 원본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카. 예, 저는 요거를 이제 보이는데요? 사보면 돼요. 예. 이걸 제가 조금 연출을 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장군의 와, 모습과 네. 목소리를 해서 제가 한번 생생합니다, 생생. 시청자분들과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패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 계십시오. 일어서서 하시려고요? 아니 근데 정말 음성이 살아서 다시 오신 것 같은 아니, 뭐 음성이. 군복입니까? 나는 미리 군복? 알았어. 준비 많이 하셨네. 아 진짜 와 박정희 대통령 잠바 같은데? 선글라스까지 끼시면 저 선글라스도 있으세요. 아 역시 날방도 있어. 아 와 느낌 난다 느낌. 와 당시 혁명 당일날 박정희 장군이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낸 서신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은 금 16일 삼시를 기하여 해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리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 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 민족을 구하고 명일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적인 사명감에 일철하여 결사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결의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저는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촌탁하시고 쾌히 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민족과합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진두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뵈어야 하나 부대를 지휘 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어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여불비 제배 5월 16일 소장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장도영 장군은 약간 이용은 했군요. 다시 또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 아니 왜냐하면 네. 장도영 장군의 아들이 장효수라고 아. 나하고 수송초등학교 동창이야. 아 진짜요. 또 역사가 이렇게.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효수 아버지가 장도영이라 그래갖고 막 떴었어.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예, 당시에 이제 예. 그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회니까 음. 그 총장에 대한 예를 다 갖춰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 여기 이제 혁명공약과 우리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우국충정, 비정함이 그냥 묻어납니다. 네. 사실은 뭐 진정 어린 마음이 있고, 아 그래요? 여차하면은 진짜 뭐 자결하겠다는 까지 자결하겠다. 뭐 결의를 다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공약을 보면은 이게 혁명공약이 빈말이 아니고 훗날 보면은 대부분 또 실천을 하고 이루었어요. 거기에 그야말로 첫 번째 나오는 절망과 기하산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한 부분도 그렇고 또 태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 부분도 그렇고 그 나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국왕을 일수한 부분도 그렇고 뭐 민족 정기래 봐야 예. 무슨 뭐 장군님 정기죠 우리나라는. 무슨 뭐 임금 잘 둬서 뭐 잘 사는 적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단지 이제 그 5항의 민족의 수건인 국토통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혁명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막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예. 전 통일이 싫습니다. 아, 회장님은요? 뭐 남한도 뭐 잘 못 뭉치면서 뭐 이북까지 뭉치려고 그러는데. 남한에 두 민족이 살고 있다고 지금 네. 청년들. 저희는 네.
저희는 우리 남한을 보다 더 잘 살게 해서 예, 예. 자동적으로 이것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예. 자동적으로 국민부터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예. 저 괴뢰 정부하고 뭘 통일을 합니까? 예, 일일이 말씀이고 우리 김 의원님은 그 저는 국민공냐고 어떤 느낌 저는 받습니까? 뭐 예.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기 예, 예. 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번영시키고 죽느냐 예. 아니면 그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느냐 어차피 그거는 예. 마찬가지라고 본 그 결기가 예, 느껴지고요. 예.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예. 우월하고 번영되고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이 근대화된 산업 국가로 다시 얘기하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이지 예. 많은 나라들처럼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공산주의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가 구유물이고 그 과거 시대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해냄으로써 반공주의를 예.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세계사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라는 거는요. 정말 제가 어디 모임에 나가서 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이 사람의 길, 도를 알아야 정치도 정치인데 사실 지금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오는 사람까지도 잡아서 다시 이북으로 보내는데 그 어떻게 그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뭐 나치보다도 일본 네. 군국주의보다도 잘못된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반드시 괴멸을 시키고 네네. 해방시키고 2,500만을 구제해야 될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벌써 우리는 됐죠. 뻘갱이 나라 됐죠. 그러게. 자, 다음은 화면을 봐주시죠. 이게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63년 9월 1일 날 그 저술하신 친필을 졌습니다. 이 책에 5.16 혁명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 혁명은 정신적으로 주체의식 확립 혁명이며 사회적으로 근대화 혁명이요 경제적으로는 산업 혁명인 동시에 민족 중흥의 창업이며 국가의 재건 혁명이자 인간 개조 즉 국민 개혁 혁명인 것이다. 중략을 하고 이 혁명의 전정에는 정해진 시한이 없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를 이어 계속 개성되어야 할 영구혁명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혁명이. 영구혁명. 네.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또 국민들 전체 의식에 대한 부분까지 네. 통과를 해서 그야말로 이 어떤 그동안 어떤 정근대적인 유산을 이제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이제 뭐 만들어 보자는 막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스케일인 혁명 같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첫째적인 예. 이유가 예. 그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시조선 말기에 예. 최영 장군 죽이고, 예. 그다음에 정몽주 개성 선주께서 죽이고, 예.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런 충신은 다 죽이니까 결국 그 나라의 종말이 일본한테 이렇게 먹힌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을 뭐 주도하고 사실상 뭐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물 평가를 잠깐 좀 같이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6 사건 직후에 미 CIA가 그 박정희 대통령 인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저기 보시면은 자그마한 체구의 박정희는 독단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반면 카리스마와 서민적 이미지를 갖춘 인물로서 직관력과 통찰력을 겸비했다. 한편 그의 사생활은 너무나 청렴하기 그지없었다. 이게 지사님 굉장히 그
압축적이면서 네. 사실은 아마 이 미국 중앙정보국이라는 데서 이제 그동안 계속 한국 지도자를 지켜보면서 이 평가한 부분이라 가지고 네. 또 오히려 외국 네. 사람들이 네. 더 잘 봤네. 맞습니다. 아마 이 대부분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 뒷부분에 좀 주목되는 부분은 그의 사생활은 너무나 청렴하기 그지없었다. 이것 또한 많이 들었던 네. 부분이죠. 지금 다 해먹잖아요.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 제가 네. 박 대통령을 보고 또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예. 자기 치적, 자기 자랑, 그리고 그 속된 그 명예욕이 일체 없으세요. 많은 나라 대통령, 박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이 다 외국 가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맞습니다. 13개, 13개, 14개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박 대통령이 학위에 연연했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당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다들 호를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뭐 청풍이다, 네. 뭐다, 아주 네. 뭐 양반인 척하고 하는데 일체 그런 거를 가지진 않았어요. 학위, 자랑, 치적, 호 일체 없었어요. 이분은 딱 한 가지예요. 일이에요, 일. 일. 오로지 일. 예, 나는 일을 가지고 네. 승부를 볼 거고 일이 잘못됐으면 나한테 침 뱉어. 예. 난 할 거야. 다 자랑이고 치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일을 할 거고 이 일에 대해서 평가 받으면 받는 거고 침을 뱉으려면 침을 뱉어. 거기서 끝난 것이지. 무슨 내가 무슨 일을 했네. 뭐 주택이 어쩌네. 뭐 네. 산업을 어떻게 했네. 그럼 뭐 세금을 바꿨네. 뭐 개혁을 했네. 무슨 이런 게 일체 없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인물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한 건데요. 이게 2017년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 네. 추진위원회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정리한 부분이에요. 이게 위에 보면은 1917년부터 79년까지 이제 사신 걸로 돼 있고 5대 대통령부터 9대 대통령까지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든 주인공이다. 교사로 시작해 군인을 거쳐 혁명가이자 경영자로 살다 생을 마감했다. 5천년 가난의 추방과 공산주의와 대결에서의 승리를 소명으로 삼아 이를 신념과 책임의 영역에서 실천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려 했던 최초의 역사적 반전을 기록했으며 민족 자주와 자존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극한까지 몰고 가기도 했다. 유언으로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남겼다. 욕은 자기가 다 먹을 테니 후손들은 번영의 과실을 누리라고 한 말인데 번영 과다로 역사 인식이 흐려진 탓에 칭찬은 별로 없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가히 평가자의 절정이다. 이렇게 지금 현실을 좀 이야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기록물들을 참고해야 할 것을 보이며 향후 한국사보다 세계사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공산이 크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00%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해외에서는 많이들 평가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 사진이 귀한 사진인데 네. 이거 누굽니까? 저 잘생긴 예, 청년. 우리 홍성환 대장님 누굽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언제적 사진인데 이제 예. 이것이 바로 그 사진 좀 흐립니다. 네, 예. 육군 1등병 때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날아가서 세계 예. 벤턴급 챔피언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고 예. 어머니가 아 그래 대한국민 국민 만세다 만세. 그래갖고 얼마나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예. 7월 18일 날 우리를 초대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통령 내분을 같이 본 것이 처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참 기쁜 날이었죠 그때. 그때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하셨을 텐데 네. 그때 직접 가까이에서 본 우리 대통령님이 그 인상이나 네. 또 성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 엄하셨죠. 음악에 뭐 이렇게 좀 인자한 모습은 좀 볼 그게 없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육군 1등병이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런 스타일인데 예, 예. 그 사령관님도 저 앞자리에 있고 예. 뭐 다 계시니까 예. 저 아주 그냥 딱 훈계가. 열중소에다 차렷 예. 자세로 예. 열중소로 있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면 예. 딱 차렷 자세로 옮겨갖고 훈계가 바짝 들어가지고. 예,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예, 그 이렇게 그 표창장을 달아주시면서 예, 예. 손이 이렇게 좀 떠시더라고. 아,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크니까 예. 이게 딱 보고 있는데 예. 그 굉장히 까무잡잡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이 좀 과묵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님이 좀 미안하셨나 봐. 예. 그래서 저보고 아니 텔레비에서는 커 보였는데 예. 작으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예. 그 여기 이제 뒷부분에 또 이제 그때 당시 사실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네. 부분은 조금 뒤에 또 이야기하기로 네. 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남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흐릿해가지고 조금. 네. 자, 그래도 이제, 광채가 예. 나시잖아. 다음 이제 사진을 볼게요. 이게 저 광화문 세종로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에요. 우리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 인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스케일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케일 박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큼직한 걸 많이 하셨어요. 저로 뭐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뭐 경부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포항에 모래사장에서 제철 공장 뭐 만드는 거 다 마찬가지다시피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 4월 27일 날, 4월 28일이 중국 탄신일 날이에요, 그죠? 4월 27일 날 이제 재방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진 이제 대통령께서 헌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뭐 그냥 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순국 선열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숭모하는 정신을 살려서 이게 제1호로 만든 동상이에요. 높이가 18m. 이렇게 큰 걸 만든 이유가 우리가 말로만 네. 일본을 이긴다, 이긴다 하지 말고 네. 이거 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가장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놓고 네. 우리가 일본을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과 이 용기를 가지자. 그런 걸 보면 예, 예.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일본을 참 싫어했던 그 일본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1이죠. 일본을 네. 더 잘 아니까 네. 그 길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이순신 장군 동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매년 4월 27일 날 세종로 내거리 가서 이순신 장군 네. 동상 건립 기념 행사를 갈까 하고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아이디어. 예, 그죠? 가서 이제 국민들 동참하에 네. 진짜 저런 정신을 기르는 지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 앞에 있습니까 이게? 아직도 네, 그때도 아직도 있어요? 있죠. 공사하잖아요 지금. 공사는 그래도 거의 옮기지. 옆이고. 저 네. 이거를 없앨 수는 예, 없죠. 예. 네. 네, 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다음을 기술과 한번 보시죠. 공사를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로. 한명희 교수님이라고 그 비목 아시죠? 비목. 네. 네. 비목 유명한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한명희 교수님. 원래 80이 넘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원래 그 5.16 혁명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기리는 결의 은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만든 송가예요. 이걸 이제 정덕영 선생님이란 분이 글을 써야 하신 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재단에 저렇게 액자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그야말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 우리 민족과 결의에서 이제 그 의미, 담겨 있는 의미를 다 담은 것 같아요. 초금목피 연명하던 강고의 세월 속에 한도 많던 민초들의 서러운 추억 속에 태산같이 우뚝 솟은 결의의 마세대언, 백척간두 나라 살린 천원의 구국연걸, 만리타양 일터 나간 내국민 을사안고 절치부심 피눈물로 부국강병 다짐하며 국가재건 민족중흥 꼽힌 문무겸장, 문무겸장. 멸사봉공 세상 바꾼 청사의 경시사표. 다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훌륭한 참 그야말로 예. 아멘입니다. 우리 참 원로 이제 작사가님께서 이렇게 혼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우리 재단 기증해 주시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를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일단 시대 평가를
전근대에서 근대로, 네. 산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이거는 뭐 네. 사회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네. 대변합니다. 민족사적 예, 예. 그리고 시대 정의를 애국의 시대, 자립의 시대, 반공의 시대, 건설과 창조의 시대, 단결의 시대, 이렇게 한번 시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5대 전쟁, 뭐 이렇게 해서 가난과의 전쟁, 의타와 무기력과의 전쟁, 공산주의와의 전쟁, 민둥상과의 전쟁, 네. 또 부정부패와의 전쟁, 5대 악이라 해서 마약, 밀수, 도벌, 사이비 기자, 깡패, 뭐 이렇게 이제 제시된데, 이제 군인들이지만 그야말로 작전을 하듯이 네. 이 5대 전쟁을 또 수행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 군인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희망한 국민상은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단결하는 국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현대 국가에서 이 정도만 한 국가가 되어 있어도 참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게 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대를 지금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애국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는 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또 훈장 달아드리고 또 다 함께 그분들에 대해서 경애를 표하게 한 거는 저는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거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 이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일하는 사람이 몫을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훈장받아야 되고 생산하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를 연 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민족사나 한반도의 일대 혁명입니다. 예. 네. 왜 그러냐 하면은 500년 이조 시대라고 하는 거는 말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건물 2층짜리, 5층짜리 건물 왜 이렇게 졌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더 잘 짓지. 구호에만 그쵸. 예, 말장난이거든요. 네. 너 네가 줘. 줘봐 한번. 벽돌 한번 날로. 네가 땅 사고 투자하고 이 허가 받고 저기 시공사 선정해서 네가 한번 줘봐. 1층짜리, 2층짜리 건물 짓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 한번 해봐. 그러나 이 말로 자기 홍보하고 뭐 훈수 놓고 해설하고 이 시대를 끝내고 정말 벼농사를 짓든 해외 나가서 노동자로 살든 간호원으로 살든 포항제철에 가든 무역을 하든 공장을 짓든 조만한 건물을 짓든 이 생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예. 감사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몫이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 사람들이 잘 살면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일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평가해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그 네. 권투 남들은 자꾸 뭐 사전옥이 그러는데 뭐 사전옥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은 포인트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었어요.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예? 일할 사람이 다른 데 가 있어. 그러니까 한 권투하는 사람을 유도 선수를 시키면 되겠어요? 맞아. 땡기는 운동이고 우린 뻗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의 존엄성과 그 일에 맞는 일꾼들을 지도자로서 잘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네.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진짜 이런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진짜 적임자에게 네. 아니 저 현대 삼성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 저는 브로드웨이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삼성이 거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삼성 한국 코리아 이러는데 너무 그냥 어머 이게 뭐지 그럼요. 너무 기쁨이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 정권들을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지지가 빠지고 불만을 갖는 이유는요. 만들지 못하면서 끌어내리는 것들을 그냥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장화성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청년 콘서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삼성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 놓은 산물들을 다 뺏어오고 자신들 왜냐면 성과 이게 저는 꼴찌 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상담 선생님 오래 했는데 영재학교도 제가 상담을 해보고 아주 문재아라는 친구들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둘 다 비슷한 또 요소가 있어요. 심리적 요소는. 근데 뛰어난 아이들의 것을 끌어내리는 거에 선수예요. 네. 35등에서 50등까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도 쟤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쟤한테 타격을 줘서 제 걸 뺏어오지? 어떻게 하면 쟤를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실 때 그 중에 저 이재용의 저 성향을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정권과 엮어서 그들은요, 이게 저는 로직을 아주 탄탄히 짰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냥 두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정권 잡아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역사를 다 로직을 바꾸고 만들어낼 능력이, 네, 능력이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걸 욕하게 돼야죠. 네. 능력이 없다는 네. 게 스스로 무능의 증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 무능함에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무능함의 끝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구나. 그렇지. 만들어낼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건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제대로 나라를 설계하고 일해주고 적재적소에 배치까지는 원하지도 않아요. A4 용지만 안 보고라도 자기 생각이 있는 말을 하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렇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이 박정희 60년 만에. 시대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사회가 하향 평준화로 네. 가는 게 아니고 네. 잘하는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밀어주고. 밀어주고 더 키워주는 네. 이게 상향 평준화 네. 시대였어요. 네. 조금 이제 박정희 네. 시대 경제 원리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리고 요청을 쓴 우리 네. 자승희 이사장님 늘 경제 네. 이론의 핵심이 철저히 성과주의, 신상 필벌 인센티브, 네. 그런 부분을 기재해 두고 이제 나라 전체의 경제 정책 또 기업 정책을 일구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나올 수 네.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냥 그렇죠. 세계 챔피언 대화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4회전 6회전 선수로 묶여버리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열심히 기회를 합니다. 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 먼저 자, 예. 예. 요 화면을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홍상 회장님 요 일단은 그때 당시 77년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 뭐, 대한민국 국민. 참 혹시 스릴 넘쳐요. 혹시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닙니까? 신화를 만들려고? 내 차례 연속 일부러 다운. 넘어지면 카라스키아가 날 죽였죠. 아우. 아우. 사전오기 신화. 이거 언제 봐도 가슴 뜨겁습니다. 언제 봐도. 어딜 가도 대한국민만 지어라, 저 시대는. 어딜 가도 대한국민만 지어. 뭐 어머니 때문에 먹고 사니까요. 자, 하나 더 보시죠. 아, 네, 이거는 너무 이제, 진짜. 아! 예, 청와대 이제 방문하는 그때 상황인데 보니까. 네. 예. 요게 74년. 요거 74년도인데, 예. 이제 들어오는 거. 네. 정상의 영광을 조국에 바치면서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수도경 비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박도환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앙고 나오셨습니까? 네. 나라의 축제였네요, 진짜. 그날 비가 왔어요. 예. 경찰들이 다 네. 비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우, 저는 기억나요. 어머님 진짜 옆에 타시고, 생생하게. 퍼레이드. 74년 74년. 11월 74년. 74년 7월. 7월 반팔이 저희가 시청이었구나. 와!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죠.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예요. 청와대 이제 아까 방문했네. 그날이네요.
군기가 살아있네. 네. 아이 그럼요. 저것도 훈련 받고 갔어. 대통령 부장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육군 1등병인 홍선수에게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에 임무를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동을 통해 구비를 걸쳤으니 더욱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지하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낸 데 대해 사령관님. 국민 모두가 어머니가 얼굴을 못 드시네. 네. 모든 젊은이들이 권투연회 회장. 해서 아. 계속 세계 속의 한국을 저 수방사 사령관. 예. 이건 누구죠? 이제 MBC 사장님, 매니저, 이완인가 보다. 트레이너입니다. 예. 김준호 선생. 이분이 김기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 챔피언, 예. 초대 세계 챔피언. 영광은 본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알뜰한 보살핌 다음 달에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꽃미남이셨네요. 7산 7월. 분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거 화면이 좋네. 네, 예. 저 보십시오. 부동자시로. 와, 역사적 장면이네요. 아.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준비한 거는, 예, 우리 뭐, 후산 회장님을 모시고, 5.16 혁명 60주년 이제 기념 이제 토크쇼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면 된다는 정신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조국군대화 사업을 한참 이제 네. 밀어붙이고 있을 때, 네. 우리 홍 회장님의 저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또 사기를 이제 불러일으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예. 당시에 제가 현역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법으로 예. 현역 군인은 예. 프로복싱만큼은 예. 외국에 나가서 시합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제 전적이 예. 태국 가서도 이기고 일본 가서도 이기고 예. 적지에서 전적이 좋으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한번 보내봐라 이놈. 아, 예. 그래가지고 예. 방공 교육을 이틀을 받고 간 겁니다. 제가. 예. 그때 당시만 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예. 예. 국민소득. 아니 저 GOP 예, 예. 거기서 이북으로 넘어가는 아, 전방 철책선에서. 군인들도 있었어요. 예, 예, 예. 월북 가는 군인들. 예. 더 잘 예, 살았을 군인들. 때.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런 때가 그래가지고- 있었네. 아, 50년 전은 이 부대를 끌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일개 대대가 월북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대를 끌고 예. 다니고. 네. 근데 저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아나운서 멘트가 2라운드 4번 다운됐죠? 네네. 그때 역부족이라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역부족, 네.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세히도 야, 보셔야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봤죠. 네. 그 사전 오기를 제가 어디서 또 한 번 이제 우리 역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6.25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에서 서울 뺏기면서 한 번 다운되고, 네. 수원 뺏기면서 다운되고, 대전 뺏기면서 대전. 다운되고, 호남 지역 다 뺏기면서 또 다운되는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네. KO를 시킨 이제 네. 그걸 연상하면서 우리 민족은 사전 오기 정신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저런 이 저력이 진짜 이 요즘 같은 때도 이게 다시 되살아나야. 그러니까 아, 홍수환, 대사를 홍수환 하죠. 정신. 우리가 뭐를. 홍수환이나 예. 대한민국이나 예. 역부족은 없다. 예, 역부족은 없다. 그렇지. 아. 역부족은 맞습니다. 예, 예. 아 죽으면 자,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놓은 뭐 하면 된다 정신 뭐 그게 이제 토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불과 해방 이후에 60년, 뭐 50년, 60년이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우뚝 선 그 모습을 네. 보고 국내에서는 해석도 다양하고 말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세계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제 평가한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1960년대 초반에는 케냐의 GDP가 한국보다 높았고 내가 태어나던 때도 케냐가 한국보다 훨씬 부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 경제 규모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게 케냐가 한국처럼 발전하지 제대로 못한 이유다.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본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벼락 네. 같은 이야기를 예. 다음에 이제 에즈라 보겔 이제 하버드 명예교수인데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고 개인적으로 청렴했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에 일진을 바친 리더였다. 다음은 이제 앵크루그라고 존스 호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연금 내용인데, 폐허의 한국 경제가 60년 만에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멘트였고요. 기소로망 파리 정치학교 초빙 교수는 민주화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한국은 성공 사례이고 현대화된 나라다. 한국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만의 성공 스토리를 젊은 세대 및 세계 모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음은 네. 피터 드러거, 이제 현대경제학 창시자 아닙니까, 그죠?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입니다. 진짜 뭐, 물론입니다. 예, 훌륭한 평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모든 기록에 예. 다 나오는 얘기. 다음은 데이비드 콜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내가 본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그야말로 한편의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예, 예, 멋진 드라마. 다음에 이제 리가뉴 전 이제 싱가포르 총리. 예.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였다. 이 지도자급이 되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이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기자들이 이제 본 건데, 한국은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로켓처럼 치솟았다. 기자답죠. 예, 예, 치솟았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이제 경제 발전의 그 원리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재단의 자승희 이사장님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출간한 책이에요.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이런 제목인데, 새마을운동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가 이 성과주의, 네. 철저한 이제 이 신상필벌, 네. 능력 위주로 이제 해주고 네. 인센티브를 네. 주고 한 그 원리가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 원리 그죠? 인류 보편의 네, 네. 가장 발전의 적합한 원리, 원칙. 네. 발전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우리 이사님 책을 내가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박정희 시대 경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이게 있을 것이랍니다.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 예. 후진국들이 예. 반전을 한국처럼 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확산시켜야 돼요. 예, 예. 새마을 운동에 네. 어떤 전 청바지 포럼을 했었는데요. 예. 그 청바지 오늘 청바지 입고 왔지만 예. 청년이 바꾸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계속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네. 세상은 못 바꿀 수도 있다. 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을 거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도 하고 하나만 찾자. 이 음. 대한민국에서 뭐가 하나는 각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어느 순간 이제 모임은 안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도 기사에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어떤 친구는 또 박범계한테 맞았다 그러고 뭐 저쪽은 요번에 모욕죄에 걸린 친구도 다 역할을 다 하죠.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결국은 그런 어떤 생각을 처음에 왜냐면 다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뭘 해야 돼요? 뭐 우리 뭘 하죠? 뭐 이러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전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실력이 있어야 예.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 그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복싱도 똑같아요. 음. 복싱도 똑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선수는 프로모터, 예. 시합을 만드는 주체자. 예. 그 주체자가 눈에 띄게 돼 있어. 예. 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습하고 있으니까 쟤 이름이 뭐냐? 아, 저 흥수환이야. 예. 이거 무슨 급이냐? 이건 반탄급이야. 아, 그럼 쟤 누구하고 요번 내 시합 주최하는데 한번 시키자. 와. 그러니까 똑같네. 시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띄거든.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죠. 안 돼요. 그게 예. 대한민국 국민 정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새마을 운동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박정희 시대 치적 중에 하나 경부고속도로인데, 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최근에 그 아주 새로운 그 재발견 접근 방법을 하나 느꼈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뭐 국제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생들이 우리 기영을 찾았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한번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년 역사대회를 개최한대요. 네. 근데 주제가 이제 금년도는 주제가 소통이래요, 소통. 소통인데 이 학생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주제로. 배우러 온 거예요. 멋있다. 어른들도 거의 생각 못 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왜 소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물동량부터 해서 이게 인적 교류 또 시소관건으로 인한 정보의 교환 이거는 소통이면서 그야말로 대소통을 이뤄낸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대요. 저보다 낫네. 예. 아, 역대 어른들이 접근하지 못한 20대 고등학생들이 그 소통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네. 소통을 네. 우리 어른들이 고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 네. 자손들이 그 소통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권투도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 시간과 공간을 타이밍. 지배하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민족 최초로 시간과 공간을 능동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때라고 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대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저는 그걸 첫째 느꼈어요. 딸, 첫째 아들, 둘째 딸을 서울에서 낳고 네. 셋째 딸을 부산에서 낳았어요. 해운대 앞에서 낳았는데 저는 그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뭐가 방송이 있고 서울에서 뭐가 있는데 비행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갈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달려해가지고 5시간 만에 옵니다. 5시간 반 만에 오고. 운전 직접 해서 아니, 저는 무서워서 장롱면허인데 운전을 뭐 신랑이 해줄 때도 있고 뭐 위기가 왔는데 이게 아유 서울 부산 어떻게 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로 이거를 이렇게 소통 공간을 저도 만드셨구나. 그 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은 예. 반드시 금강휴게소를 갑니다. 아, 그렇죠. 네, 금강휴게소를 가면은 그 휴게소 요쪽 편에 네. 그 경부고속도로 건립 기념탑이 있고 그 기념탑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희생한 예. 77명의 명단이 딱 있습니다. 맞아요. 위령탑 의 있죠. 예. 예. 저는 추풍령을 가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추풍령 기념탑이 있고. 네. 예, 예. 그 금강휴게소 쪽에 위령탑이 있고. 예. 77명의 명단을 보면은 참 이분들의 희생과 정말 맞습니다. 땀으로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편하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이거를 네.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 예, 예. 제가 뭐 베트남에서 한 7, 8개월 있었습니다마는 예.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우신가 하면 베트남에 있다가 여기 와갖고 이제 그 길을 타고 우리 집으로 오면 예. 그냥 구름 위로 오는 것 같아요. 아, 그 길이 얼마나 잘 닦였는지 예. 예? 소달구지 덜컹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없는 나라를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고 예. 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우리가 기억니은 이거를 몰라서는 한글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기본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인데 예. 정말 정말 묘지에 못을 박는다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을 찢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자, 다음 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네. 인요한 박사님 사진을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인요한 박사님 아시겠지만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이 알죠. 네. 5대째 지금 그 사업을 이어오는데 이 유진벨 재단이 저기 대북 인도적인 의료 지원 사업 그걸 많이 하거든요. 인요한 박사님 이제 강의 내용이 네. 지금 유튜브 뭐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뭐 떠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많이 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은데 대북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의료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북한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제 북한 안내원하고 이제 한 번씩 일화 내용이 이제 소개된 게 있어요. 언제 한번 안내원이 그 남쪽은 남조선이 그렇지. 남조선은 어떻게 해서 북조선보다 잘 사는지 이유를 대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질문했대요. 근데 이제 인연 박사 이제 설명했대요. 첫째는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는 그 국민들과 근로자들의 성실함이다. 대단한 성실함.
미국 가서 미국 교포들 하고 미국 가 있는 우리 교포들하고 미국 그 사람 미국 국민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뭐 1년만 지나면 바로 또 자동차 사고 뭐 몇 년만 지나면 바로 집을 살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또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한국의 희생적인 어머니들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설명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북한에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한은 미국에 줄을 잘 서서 그렇고 우리는 소련하고 러시아에 줄을 잘못 서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대묻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 줄을 잘 썼어도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안 끝이죠. 되죠. 이인영 박사님이 필리핀을 봐라. 필리핀은 100년 전에 미국에 줄을 섰는데 오늘 상황을 봐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반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성과에 그 기저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와 또 훌륭한 우리 국민들, 그 어머니들,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한다면 감미동맹.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또 큰 누님들이 엄마가 일 나가면은 뭐 5남매 6남매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누님들이 애들 다 그럼요. 업어서 키우고 그죠? 학교도 못 가고 바로 또 공장으로 도시 공장으로 나가고 그런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에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우리 이제 5.16혁명 제60주년을 해서 우리 재단에서 이제 학술 논문 집필 및 세미나 발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세미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 박정희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강연으로 내보낼 거고요. 전부 8개 분야 이 내용이 쭉 있는데요. 지금 22편의 논문이 지금 다 이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이달 말부터 해서 이제 요약본을 이제 강의로 내보내고 금년 중에는 이제 그 논문집을 해서 작성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체육 정책도 있네요. 체육정책. 대한민국이 예. 세계적인 네. 스포츠 강국이 된 거는 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최초 세계 챔피언 김기수 그분 예.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박태준 예. 그때는 포항제철. 이제 포항제철인데 그때는 아마 저 명동에 있는 조그마한 그때 저기 그 텅스텐 회사. 네네네 예. 아, 그거 그 운영하고 예, 계셨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봐 세계에서 제일 센 주먹이 한국에 있잖아.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예. 다음은 요거는 조금 이제 정리해봤는데요. 그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역사는 점이 아니라 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근데 당태종과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북한의 김일성이를 이제 세 사람을 지목하면서 당태종이 이 세 사람이 주로 우리 한반도에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한테 이빨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연계서 뭐 양만춘, 안시성 그 영화도 나왔는데 눈을 화살에 맞아가지고 되돌아가지고 당태종이 죽기 전까지도 고구려에 대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서 자나깨나 이순신 그러면서 이빨을 갈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박정희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여기 하나 덧붙일게. 예. 저기에 예. 소련의 예. 스탈린, 스탈린. 중국의 예. 모택동, 예. 북한의 김일성, 예. 3자 결합으로 박정희를. 3대1로. 이빨을 갈았대. 삼 뭐 공산화를 하려니까 박정희가 지키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김일성은 직접 3번의 암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68년도 1.1 사태. 현충문 폭파 시도가 70년 6월 22일 6.25 동란 20주년 기념을 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충원 행사에 참석할 거라 생각하고 폭파 시도를 했었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 74년도 8.15 문세강 테러 만행. 제가 세계 챔피언 돼갖고 예. 그 해. 이렇게 3번에 걸쳐 암살 시도할 74년. 정도인데 아까 만난 맞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갔어요. 맞습니다. 저기 당태종이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던 양만춘이나 연개소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참 잠 못 자면서 이빨을 갈았던 이순신 시대가 흐르면서 저 사람 저런 분들은 다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저게 아직도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지 시간 문제죠. 빛과 이 그림자 어둠이 있는데
박정희가 빛나면 그 그림자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네. 이 박정희의 공을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역사는 그야말로 점이 아니라 이 선의 개념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 문제. 자연스럽게 이순신이나 저 앞서간 분들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네. 또 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아니, 위대한 분으로 예. 추앙을 받을 네, 겁니다. 그런 아이, 생각이 시간 듭니다, 제가. 문제지. 예, 예, 그러게요. 자, 대충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서없이 우리가 뭐 대국민 토크쇼를 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릴 건도 알리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예, 뭐, 가져야죠. 예, 예.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서, 우리 홍 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박태준 네. 회장님께 말씀드린 건 그때가 대한중석 맞습니다. 사장으로 예, 계셨습니다. 텅스텐 만들던 네, 회사.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저는 권투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게 된 걸 참 감사히 생각하고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박정희라는 그 인물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박정희 정신, 그래서 일하는 정신, 하면 되는 정신, 그것으로 저 벌써 72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열심히 교육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의원. 예. 저는 정치학자, 특히 비교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이나 이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가 도와주던 나라고, 태국이 도와주던 나라고, 필리핀이 도와주던 그런 나라인데, 예. 그 나라를 40-50년 만에 전혀 다른 나라,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가야 될 모델과 이정표를 만들어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기여한 것입니다. 그 세계사가 개발도상국, 후진국, 중심권에 있지 않은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만들고 그 이정표를 만들어 세웠다는 점에서 그 위대함, 인류사적 위대함이 대단하다고 보고, 저는 그거의 본질에는 500년간 이 제조하는 사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제조업 이런 사람을 천시하던 것을 장사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고 훈장 달아주면서 나라를 바꿨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함께 기려야 될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김신혜 대표님. 네.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 혁명사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혁명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사실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짜 우리 시대 정신은 다시 60년 만에 박정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국민을 사랑하면요, 저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밥 먹여야 되고 이 사람 아프면 살려내야 되고, 사랑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팝나무, 쌀꽃이 밥이라면 쌀이라면 온 국민들 이걸로 먹일 텐데라고 했던 진짜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제가 쌀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쌀 사러 가가지고 애들 먹이면서 오늘 또 여기 와야 되는데, 와, 지금은 이렇게 쌀 먹고 싶으면 가서 사면 되고 전화하면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월남에서 온 쌀, 긴 쌀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그렇죠. 암맥 네. 보리를 안 눌러가지고 남기죠, 안 남기죠. 그 막 냄새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세대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리스펙트. 네. 다시 오늘 60주년 기념해서 우리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보다. 존경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5.16 혁명 제60주년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이냐고. 흔히들 국가는 국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그 그릇이 튼튼해야 국민이 그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잘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 지도층이나 교육 현장에서 나라 사랑하자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애국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 없이 한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어간 인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도 다시 애국과 강한 미국을 기초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대한민국의 꿈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하면 된다는 불굴의 국민정신이 무너져 내린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60년 전과 같이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 전 초곤목피 보릿고개의 5월, 그 5월의 하늘 아래 오늘 우리는 5.16 혁명 제60주년을 맞이하여 가난과 눈물 속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의 우리 국민들에게 무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선진국가로 하루빨리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유 애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전열을 재정비하여 정의의 진격을 계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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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예. 배웠습니다.